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노른자만 콕콕 집어드리는 부동산은 노른자입니다. 자, 매수 심리 위축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지금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0선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자, 매매 수급 지수가 뭐냐면 기준선이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100보다 낮을수록 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려는 사람보다. 2021년 2월 8일 최고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한 8, 9개월 아니 1년 8, 9개월이지 한 그 정도가 지금 쭉 내리막을 타 지금 현재 70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금 되게 가파르잖아요. 또 거기다가 미국하고 지금 한국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중복되면서 이제 그 매수자분들이 더욱더 몸을 움츠리고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일자 한국 부동산원의 그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2.9포인트로 지난주보다 한 2.5포인트나 지금 하락했다는데요. 거의 한 26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우선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이미 한 19년부터 시장을 좀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좀 여쭤보시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있던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집을 파는데 한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면 또 너 집이 썩었던 거 아니냐 라고 또 여쭤보시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팔려고 했던 집이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서울숲 프로지오였습니다. 이 단지는 사실 절대 안 팔아야 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강북 쪽에서 한강 라인에는 골드 라인이잖아요. 그 골드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사실 팔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미국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시작되는구나, 또 이제는 조정 시장이 오겠구나, 익절하고 현금화하자 하고 이제 준비한 게 1년 넘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미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구나를 느끼고 후덜덜했습니다. 그때 혹시나 집을 못 팔았는데 갑자기 그냥 시장이 폭락이네 뭐네 이래가지고 또 그냥 덜컥 묶여버릴까봐 다행히도 잘 빠졌습니다. 현장의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19년도부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시장에는 시한폭탄의 초시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언론과 유튜브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집값 오른다. 아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집값이 올라야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지금 파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한다, 오만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금리 신경 쓰지 마라, 더 오를 캡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홍콩보다도 집값이 아주 저평가돼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 계속 상승세에다가 펌프질을 해댔으니 지금 수많은 분들이 그 영상들 보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발목 잡혀버리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를 볼 것이 아니라 매수 심리, 즉 대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참고만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하면 팔 준비하고, 미국에서 금리 내린다 하면 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 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국 금리랑 국내 주택 가격하고는 연관없다, 미국 한국 금리 올릴 때도 집값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분들은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일 가능성이 참 높아요.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제가 오랫동안 투자해오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운 것이 그냥 단순해요. 미국 금리입니다. 그 금리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미국 금리는 한국 금리의 기준이라 봐도 좀 무방합니다. 이때까지 한국하고 미국 금리하고는 이제 따로 논다, 이건 아니라고요. 이런 논리를 지금은 적용할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기축 통화에서 얼마나 세계적인 경제를 쥐고 좌지우지합니까?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물가 안정화를 시켜서 금리 올린다지만 그 속내는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자, 이런 금리가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제일 강력한 요인이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심리입니다. 심리, 주식도 똑같고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 금리와 부동산 정책, 화폐 유동량, 그리고 새로 생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이 네 가지가 부동산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4인방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금리고, 그 다음 정책. 근데 사실 정책하고 유동량하고도 이제 순서가 바뀐 게 한데,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량이고, 그 다음 정책, 그리고 유튜브. 요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금리 먼저 보고,
금리에 따라서 유동량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많고 적고.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정책이 뭐 완화하냐 규제냐. 그리고 나서 유튜버들이 이제 막 마이크 잡고 이제 막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뭐 또 그러면 경제 지표는 안 보냐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냥 금리가 모든 경제 상황을 함축하여 이렇게 금리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 봐도 부동산 시장을 미리 읽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험에 비춰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도 비슷합니다. 주식도 그 단타하시려면 경제 지표를 좀 세세히 좀 뜯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주식하고 단기하고는 또 다르고 장기하고 다르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부동산과 같이 분석해도 뭐 괜찮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주식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에 따라서 주식도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집 팔면서 주식도 싹 처분했는데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냥 좋다 할 때 팔고 안 좋다 할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이 뭔 개소리야! 계속 유튜브에서 오른다니까 이게 못 팔고 이제 묶여신 분들은 근데 몇 대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겪어보시면 시장 보는 거 별것도 아닙니다. 뭐 경제 지표 그다음에 아직 경제 석박사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분석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것은 그 아주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큰 손이 뭐 바로 그냥 저는 기준이 미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새로 생긴 그 개미들의 선구자인 유튜브 전문가님들이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많이 끌고 다녀요. 이게 시장 유튜브가 이게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게 사실 더 어려웠어 예측하기가. 근데 지금은 유튜브들의 폭등론자가 많으면 쭉 이제 올라가는 거고. 폭등론자들이 이제 자취를 감춰. 계속 폭등. 지금 요즘에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오른다. 지금도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 언젠간 오르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댓글들 보면은 야 내가 너 때문에 묶인 거 생각하면은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야 이거 뭐 저번에 3개월 전에 뭐 하더니 말 바꾼 거 봐라. 막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튜브들의 폭락론자와 폭등론자의 어떤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도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저희 고수들 지인분들은 유튜버들에게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왜? 내가 꼭지에서 빠질 텀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즉 우리가 뭐 지표나 이걸로 읽을 수 없는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이제 변곡점을 지났는데도 유튜버들은 계속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외쳐주니까 고수들이 여유롭게 차익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을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상승을 뭐 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는 없고 심리는 위축됐는데 곧 이제 수면 위로 또 오를 텐데 유튜버들이 계속 상승을 얘기해 주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은 신문이나 TV 보고 빨리 꺾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하면 이제 또 폭락론자들이 또 계속 하락한다 해주니까 시장은 다시 화폐가 이제 나중에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에서 돈을 풀고 거기에서 거래가 살살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폭락론자들이 이 시청자들이 집을 못 사게끔 잡고 있는 거야. 그때 또 우리 선수들은 들어가잖아. 단순하거든. 그 시작은 미국의 금리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고 금리를 풀어주면서 또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에 막 돈이 돌아다니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긴 돈이 이제 좀 소비도 좀 하고 이제 투자도 좀 해볼까 이런 심리가 생겼는 게 다 미국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럼 텀을 만들어준다. 어쨌든 그 서울 5대권역의 지금 매매 수급 지수는 현재 모두 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그중 특히 지금 노원, 도봉, 뭐 강북 일대, 뭐 서울 동북권이죠. 여기가 지금 67.3포인트로 가장 낮습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죠. 금액이 매수할 수 있던 금액이. 노도강에 이제 연골족들이 막차를 타고 거의 몰빵을 했던 지역인데 뭐 가슴이 아픕니다. 뭐 솔직히 저는 노도강은 좀 쳐다보지 않았지만도 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노도강으로 간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직격탄까지 맞아버리면서 연끌족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 이제 못 버텨 이제. 왜냐면 금리가 막 2배 오르고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다가 남편 외벌이로 괜찮았는데 우리 사모님들까지 나가서 이제 돈 벌러 나간 거야 이제.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버틸 수 없는 연끌족들 시장에 이제 매물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쌓이면서 노동항이 지금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국 주택 가격의 이제 대장이자 기준이 되는 강남 상구도 80선에서 한 77.4 포인트로 추가 하락했고, 양천, 영등포, 강서도 82.6 포인트에서 한 78.4 포인트로 추가 하락하면서 이미 지금 80선이 붕괴된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 경기 이 모양이니까 지방은 말할 필요도 볼 것도 없겠죠. 수도권 전체 매매 수급 지수가 77.9에서 75.2 포인트로 하락했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쌓인다는 겁니다. 지금 지표도 지표지만 이미 지금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지금 각종 경제 상황이 지금은 부동산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준다, 공급을 늘리면은 사실 가격이 더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현금화 시킬수록 이득이라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연장 지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려놔 보시고 물건을 좀 처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노른자 스터디방에 오시면 아파트 투자의 맥 이북을 무료로 증정해드리니 꼭 방문하시어 부동산 투자 IQ 팍팍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